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7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어제 포항 인덕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있었던 드라마는 정말 이게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가슴이 찢어지기도 합니다. 어제 제가 기쁜 소식이라고 보도해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출된 분이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분은 천장에 이렇게 천장 밑에 깔려 있는 배관, 파이프죠. 배관 위에 몸을 얹어 가지고 걸친 상태에서 숨을 쉬고 있다가 그 천장까지는 물이 차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에어포켓이 형성된 거죠. 거기서 한 14시간 버티고 있다가 물을 뺀 소방대원이 들어가서 구출해 나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연세가 50대 초반입니다. 거기까지 보도해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된 사실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 중학생입니다. 15살 김모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시신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차를 빼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물이 급하게 들어오는 바람에 어머니와 아들이 떨어지고 그래서 어머니는 살고 아들은 죽었다는 겁니다. 이 아들이 새벽까지 자지 않고 친구와 이 화상통화를 하고 있었답니다. 새벽 5시에 저랑 영상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나간다고 했거든요. 엄마랑 함께 차 빼러 간 것 같았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김모군의 친구가 한 이야기입니다. 김군과 복싱 연습장을 함께 다녔다는 손성범 군은 도저히 사고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체격이 좋은 친구라 살아나올 줄 알았는데 라면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김군은 오늘 새벽 0시 무렵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아파트 지하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김군의 어머니 김모 씨는 실종 신고 약 14시간 만인 어제 밤 9시에 의식이 있는 상태로 구조되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이 아파트에서 실종된 주민 9명 가운데 마지막 생존자로 현재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실종자들이 구조된 어둑한 아파트에는 앳된 얼굴의 중학생 서너 명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김군의 친구들이죠. 연락이 안 돼서 걱정돼 찾아왔다고 하자 소방대원 한 사람이 김군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송군은 친구가 꿈에 나올 것 같아서 주변 친구들에게 김군 소식을 이야기하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JTBC가 침수되는 상황을 녹화한 동영상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은 오전 6시 37분쯤 지하 주차장에서 차들이 줄을 지어 나오고 있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이 동영상은 출입구 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6시 37분쯤 차가 재빠르게 이제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는데 6시 43분까지 12대가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약 8분 동안 12대가 빠져나오고 그 뒤로는 차가 나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시 37분부터 6시 45분까지 8분 동안 지하 주차장에서 대피한 차량은 모두 14대라는 겁니다. 그 뒤로는 물이 콸콸 쏟아져서 들어가면서 지하 주차장뿐만 아니라 지하 공간이 다 물로
찼다. 그러니까 이 8분 되는 사이에 완전히 물창고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물창고. 그런데 안내방송을 했던 그 아파트 관리인의 기억에 따르면은, 대피하라.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고 있으니까 대피하라 하는 방송을 한 게 새벽 5시 20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0분 뒤에 5시 50분에 바로 한 150m쯤 떨어져 있는 하천이 범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피하라는 방송을 한 사람은 그때는 이렇게 하천이 범람해가지고 지하주차장을 완전히 덮칠 줄은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인이 왜 그런 안내방송을 했느냐라고 추궁하는 것은 이거는 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시 50분부터 하천이 범람하고 이게 물이 길로 들어오고 길의 면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와서 8분 만에 다 잠겨버렸다. 다행히 그렇게 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오기 전에 방송을 듣고 나간 사람들이, 그 몸이 빠른 사람들이 차 14대를 가지고 탈출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14대. 그럼 나머지는 아마 더 있었겠죠. 나머지는 긴급히 대피하고 차에 타지 않고 있다가 계단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서 이 참변을 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충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었다는 거죠. 5시 20분에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서둘러 내려간 사람들은 차를 뺄 수 있었는데 나머지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늦었을 때의 행동이죠. 늦었을 때 아예 차를 포기를 해버리고 빨리 서둘러 지상으로 올라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그게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지 차 안에 있다가 물이 들어오는 바람에 참변을 당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훈이 폭우가 쏟아질 때는 일단 무조건 지하 공간으로 들어가면 곤란하다는 거죠. 지하 공간으로. 특히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면은 곤란하다. 지하 주차장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거는 있는데 그 중간에서 대피하는 통로가 있어도 아주 찾기도 힘듭니다. 이 물이 차오를 때는. 또 물이 무릎까지 차오른 다음에는 차 문을 열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머리까지 차올라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거의 무조건 폭우가 쏟아질 때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말자. 그리고 차를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무리하게 차를 빼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